자, 특집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의 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 결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또 윈민 대통령이 감금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다른 곳에서 듣기 어려운 미얀마 군사 쿠데타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거 뭐 설 명절에 이거 좀 미얀마 쿠데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네, 글쎄 말입니다. 예, 그만큼 참. 다급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이. 아니 지금 현재 그 발생한 미얀마 이 군부 쿠데타가 이게 이 배경부터 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평론가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예, 예. 미얀마의 불철저한 개혁 그리고 불철저한 민주주의의 이행이 결국 군부 쿠데타를 가져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미얀마 헌법상요. 미얀마 군의 통수권자는 미얀마 대통령과 총리가 아닙니다. 미얀마 군이 스스로 임명한 사령관이 군 통수권자고요. 대통령과 총리한테 군부에 명령할 권한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특히나 개헌을 막기 위해서 개헌을 저지할 만한 의석 25%를 군부가 스스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 25%가 군인이고 마치 옛날 유신 시대의 유정회 국회의원처럼 대통령이 그때 국회의원을 임명했었거든요. 예, 예, 예. 마찬가지로 군부가 자기들 의원을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심지어 헌법 40조에는 비상사태 시 군 총사령관에게 권력을 인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게 됐죠. 아니 무슨 뭐 국가 시스템도 그렇고 아예 뭐 법적으로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그런 조항까지 있고 이거 뭐 어설픈 개혁으로 인한 민주주의가 지금의 그 미얀마 쿠데타를 부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민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얀마 군부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할 때마다 반발하거나 쿠데타 위협을 가했어요. 실질적으로 군부 독재 체제를 계속 끊임없이 유지해 온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군부의 지위가 아주 공고했던 게 이번 쿠데타의 배경이라는 건데 이 군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의 권력을 이렇게 그냥 엎었다 이런 예. 얘기죠. 맞습니다. 미얀마 독립운동의 지도자이자 국부로 숭상받는 아웅산의 딸이 바로 지금 아웅산 수지인데요. 예. 75세의 이 여성이 이끄는 집권 국민민주연맹 NLD라고 합니다. 예. 그 작년 2020년 초반에 개헌을 시도하면서 군부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군부가 반발해서 개헌안은 통과되지가 못했고요. 결국 군부의 지속적인 독재 야욕 그리고 이제 반민주적인 행태에 염증을 느낀 미얀마 국민들이 지난 2020년 11월 달 선거에서 그러니까 25% 군인들이 가져가니까 그렇죠. 나머지 75% 의석 중 무려 83.2%를 이 민주정권에 몰아줬어요. 전체 의석의 62.4%를 확보해줬는데 따라서 민주정권인 국민민주연맹에게는 그 군부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생겼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된 거군요. 예, 그래서 지난 1월 5일날 군부에게 이 25%의 의석을 할당해주는 그 헌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군부는 이를 거부하고 반발하면서 심지어 쿠데타까지 경고를 했었죠. 기득권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예. 참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미얀마 이게 좀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아웅산 그 수치가 전혀 그 군부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에 그 미얀마 총선에서 국민민주연맹이 압승을 하자 군부에서 반발하는데 대법원에 대통령과 선관위 위원장 자격을 무효하는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군 대변인인 그 자오민툰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요? 군부가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정권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도 역시 말하지 않는다. 이거 말이 안 돼. 쿠데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와, 참 이게 여기가 나라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진짜 웃기죠. 그러니까 이 군 최고 사령관이 지금 쿠데타의 주역이죠. 민 아웅 훌라응이 선거 때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자신들이 밀었던 후보들이 다 떨어져 지니까 그러니까요. 부정직
뭐 불공정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2012 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인데요. 어, 유권자 명부가 860만 명 가량 실제 차이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이제 국민민주연맹 NLD를 뒤엎기 위해서 트집 잡기 하는 거는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얀마의 현실적인 상황이 군부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부정선거 같은 것은 뭐 있을지 몰라도 군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반대 예, 경우에 부정선거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뭐 그건 사실이고요. 1990년 5월에도 군사정부가 그때 당시에 군사정부 서방의 압력으로 총선을 실시했어요. 예, 예, 그때 아웅산 수지가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였는데 예. 이 수지의 인기에 힘입어서 NLD가 82%의 지지를 얻으면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을 누르고 압승을 합니다. 예, 이미 90년 예, 5월에요. 예,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당시 군사정부가 선거 결과를 무효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참, NLD 지도부 등 당원 수백 명을 투옥하고 2010년에 이르기까지 정권 이행하지 않고 계속 탄압을 해요. 어,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군부는 그때 그 군부의 후계자들이거든요. 사실상 트집잡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예, 2010년까지 정권 이양 약속을 안 지키고 민주정부 인사들을 탄압을 했다. 예, 참 이거 좀 기가 막힐 그런 일인데 이 아웅산 수치가 사실상 최고 지도자인데 예, 예. 뭐 대통령이나 수상 뭐 이런 호칭이 아니고 그냥 미얀마 초대 국가 고문으로 불렸다죠? 아웅산 수지에게는 참 말이 안 되는데 큰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영국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다는 겁니다. 아, 현행 미얀마 헌법은 외국인 배우자 혹은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낳은 자녀를 둔 국민이 대통령 대통령 후보로 후보로.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헌법에요. 예, 예. 영국 국적의 배우자, 물론 이제 그 배우자는 먼저 지금 사망한 상태지만 자녀가 있는 아웅산 수지는 아예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법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 아웅산 수지 출마하지 못하도록 아예 미리 짜놓은 그냥 거예요. 짠 와서 만든 그런 예. 그런 헌법이군요. 그래서 지난 2015년 11월 총선에서 수지가 이끄는 야당의 압승이 확정되고 예. 2016년 3월 15일에 드디어 수지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의 대통령 후보인 틴초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아, 근데 이 틴초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아웅산 수지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요? 네. 사실상 아웅산 수지의 꼭두가시 대통령의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틴초 대통령이 그때 당선되고 나서 아웅산 수지는 외교부와 대통령실 두 개 부처의 장관직에 입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틴초 대통령이 대변인 역할까지 합니다. 이 왜냐하면은 미얀마 하원이 아웅산 수지의 자유로운 국정 운영을 돕는다면서 국가 자문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오를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법안을 이 군부 쪽에서 반대했는데 막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웅산 수지가 헌법상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국가 고문력이라는 그 자리를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는 거죠. 예, 음. 커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뭐 아웅산 예, 상황이네, 상황. 그렇죠. 상황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아웅산 수지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정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현재는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 가택 연금 그러니까 네, 이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갇힌 상황이죠. 이 예, 뭐 예. 살해 위협 같은 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쪽은. 사실 그 아웅산의 딸이자 그 사실 그 아웅산의 그 그러니까 뭐랄까 아웅산 수지는 이쪽 그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정말로 음, 1988년도에 영국에서 귀국해서 어머니가 아파서 간호하러 들어왔다가 음, 거기서 미얀마 민중들이 군부 독재에 싸우는 것을 목도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뭐랄까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그 지도자로 떠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을 존경하는 아웅산의 딸이었던 거죠. 그 아,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군부가 눈에 가시 같은 아웅산 수지를 해치지 못하고 기껏해야 가택연금 조치에 그친 것이 네, 네. 국제사회의 눈초에 껄끄러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해치거나 그러지 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 하고 어떻게 건들고 감히 싶어도 못하는 거죠. 감히 예,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 그 미얀마 쿠데타 일으킨 미얀마 군부의 최고 실력자 민 아웅 훌라잉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이 예. 이 저 민 아웅 훌라잉 어떤 인물입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육군 상급 대장인데 그 버마 미얀마의 이 계급 체계는 최고예요. 예. 육군 상급 음, 대장이고 음, 음, 음. 최고 통수권자 최고 사령관이고 예. 올해 64세이고요. 학력만 따져도 최고 엘리트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국군사관학교 졸업 이후 튀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보이면서 조용히 성장해 왔다라고 하고요. 예. 이전에 군사 독재자 탄쉐 퇴진 이후에 음. 표면적으로는 아웅산 수지와 손을 잡으면서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어. 이 시기에도 군부 내 자신의 영향력을 조용히 확대해왔고 결국 쿠데타까지 일으켰다. 음. 결정적인 시기 한 건 하는 매우 주도 면밀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예, 예. 아니 근데 더 악랄한 그 군부 독재자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로힝야 난민 사태 당시에 예. 이 로힝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실질적 주범이고 아웅산 아. 수지를 방패 삼아서 온갖 범죄를 명령한 최고의 흑막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미 쿠데타 이전부터 유엔의 주요 감시 대상이기도 예, 했고 예. 뭐 인정 청소, 제노사이드 문제로 페이스북 계정 박탈당했고요. 아.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이 민아웅 훌라잉은 더 악랄한 군부 독재자가 등장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많죠. 방금 저 우리 최유한 평론가께서 언급하셨지만은 그 아웅산 수치의 정치적인 약점이라고 불리는 이 로힝야 난민 사태. 이게 저 어떤 사건이었죠, 이게? 일단 전제해 둘 것은요. 로힝야 난민 사태라는 것은 이제 그 워낙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쌓여왔던 미얀마 내부의 종족 갈등, 종교 갈등 등등의 여러 갈등이 낱마처럼 얽혀 있다라는 걸 전제로 아. 해두고요. 예, 예, 예. 사실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부적인 그 내부에서의 내재적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은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일단 외부에 알려진 걸만 말씀드리자면은 예. 예. 미나옹 홀라잉 이 쿠데타 주역이 지난 2009년 자신의 관할하던 미얀마 북동부의 반군 토벌에 나섭니다. 네. 샨족 5만 명을 태국으로 내쫓고요. 코캉준 3만 7천 명을 중국으로 내쫓습니다. 내쫓을 때 어떻게 내쫓냐? 마을 약탈하고요. 방화 불을 지르고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막 악랄한 방법으로 소수민족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이런 악명을 떨치던 사람이 2017년 8월에 서부 라카인주에서 또 반군의 준동을 빌미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면서 62만 명의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로힝야 난민 사태입니다. 아니 이제 그런 로힝야족 사태 때문에 아웅산 수치가 국제적으로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상 뭐 미얀마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 예, 최고 예. 국가 지도자인데 내부에서 그렇게 반인권적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국제적인 비난 엄청나게 받았고 실질적으로 벌인 것이 미나옹 훌라잉이지만 그래도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욕을 그러니까요. 먹을 수밖에 없었던 다 거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이번 쿠데타에 대해서 현지 그 미얀마 국민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요, 뭐 이런 쿠데타가 워낙 여러 번 있던 나라라서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반대 시위가 벌어져도 거점 도시 몇 군데에서 이렇게 막 시위가 벌어지고 그랬는데 네. 이번엔 달라요. 왜요?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커지고 있군요 이쪽이. 공무원들 다 파업하고요. 그래서 아이고. 공항에 예, 예. 비행기가 못 내려요. 관제사들 다 파업해버렸거든요. 허허. 예, 그런 상태예요. 어제 그제 계속 들어오는 소식 들어보니까 뭐 밤에는 뭐 캔이나 냄비, 후라이팬 두들기면서 쿠데타 반대하는 시위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예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결혼식 마친 신랑 신부가 그 옷차림 그대로 이렇게 시위하러 나오는 장면도 지켰고요. 야. 미스 미얀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대회 출전할 때 그 모습으로 나와서 시위하고요. 아니 헬스 트레이너들도 옷 네. 벗고 나와서 시위하고.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가축들의 그 뭐랄까 개나 거위나 돼지나 이런 데 목에다가 군부 독재 반대한다는 피켓 달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굉장히 재밌는 시위도 하고요. 그 지금 상황은 굉장히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고 예. 그만큼 군부 독재 세력은 지금 그 내부에서 이간질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그래서 그저께 2명이 총상을 받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고 미얀마도 마찬가지일 텐데 또 거기다가 군부 쿠데타까지. 예. 뭐 미얀마 국민들은 뭐 지금 뭐 거의 뭐 아비규환 그 이상으로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분위기 굉장히 살벌하다고 하고요. 현지에 있는 지인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거거든요. 예. 인터넷이 끊기기도 하고 다시 연결되기도 하고 뭐 난리라고 합니다. 언론 지형도 별로 좋지 않고 아이고. 그 MRTV라고 이제 공중파 우리나라 KBS 같은 방송에 예. 그 일하던 사람들 군인들이 와서 막 협박하니까 막 때려치고 나가고 새로 부역하러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난리가 그냥 아니라고 합니다. 나라가 지금 나라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지금 예,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하고요.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왜 이럴 때 도와주지 않지? 이 정도 기대하는 수준이래요. 마치 아이고. 1980년 광주 때도 그때 그랬었거든요. 아. 예, 항공모함이 들어왔다. 아, 그 드디어 전두환 세력을 물리치러 미국이 와주나 보다라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아니 이번에 그 미얀마의 이 군부 쿠데타 앞으로를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웅산 수지를 비롯한 민주정부 주요 정치인들을 모두 다 연금당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아예 쿠데타 세력한테 정권에서 이왕 넘어갔어요. 더군다나 개별적으로 군부에게 도전할 만한 무장 세력도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군이 있다라고 하고 반군들이 또 각각 뭐 지역에서 이 민주정부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군부 독재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표명하고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군부가 승기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려면은 첫 번째 미얀마 내부에서 시민들의 저항으로 혁명이 일어나거나 예,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위가 예전과 달리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요. 아 근데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80년 광주 같은 사태가 가장 두려운데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외의 압박으로 군부가 정권을 내려놓고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 아예 국제적인 군사 개입으로 군부가 제거되고 민정 이양이 이루어지거나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지만 사실상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별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미얀마 민주 정부에 대한 희망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 드문드문 이렇게 그 지역 거점 도시에서만 시위가 벌어지는 반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해 세력에 대해서 시위가 벌어지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전국적으로 미얀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얀마 정부는 그렇게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겠죠. 장악당한 MRTV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을 비춰주기보다는 저기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비춰주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대요. 그 정도로 지금 그 거의 뭐 군부 세력에 대해서는 그나마 희망을 찾는다면 군부 세력에는 미얀마의 국민들로부터 거의 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은 직전 정부, 그러니까 아웅산 수지가 이끌던 MLD 정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좀 주춤하긴 했었어도 그 이전의 경제 성장률이 매년 10%씩 성장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런 군부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뭐 빌미를 준다든지 아, 그런 건 쿠데타를 없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우월성을 선전할 만한 도구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뭐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명분이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군부 쪽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총선에서 860만 명의 뭐 유권자 명부가 빈다라든지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그 담당하는 공무원을 처벌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참. 웃긴 건 뭐냐면 이게 그런 그 사항이 조작된 거라고 의심이 되거든요. 예, 군부한테 유리하도록 조작된 거다라고 의심이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군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거의 지지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그 지인이 보내준 사진에 보니까 예. 건물 옥상에서 채팅하는 사진 찍는 군인들, 총으로 겨누고 있는 군인들의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이 그러니까.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아냐? 누가 찍었냐? 했더니 같은 군인이 찍어줘서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분위기인데요, 그게? 군인들조차도 아. 사실은 예, 그냥 예, 명령 때문에 여기 와 있으라고 해서 와 있는 그렇죠. 건데 네. 이거 나도 이거 참 코 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되나 이거 이런 분위기. 경찰이 진압하러 가면서 시위대 네. 앞에 지나가면서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이는 사진도 있습니다. 손가락은요 3개를 들어 보인다는 거 시위를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노골적으로 손 못 들어 보니까 예, 차 타고 지나가면서 팔을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손가락 3개 이렇게 보이고 일부러 지나가요. 우리 경찰이지만 당신들 지지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부 분위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로부터 전혀 지지를 안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 군부에 대응을 할 만한 그런 무장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 미얀마의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민중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투쟁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군부 독재 꼭 물리치고 미얀마에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예.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선배도 왕 선배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런 쪽에 있어서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예전에 우리가 썼던 했던 이렇게 예를 들어 민중가요 같은 거 보내주고 그런 것.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이렇게 그 시위할 때 사용하고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쪽도 한류입니까? 참. 예, 이쪽도 한류인 것 같아요. 한국의 시위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얀마인들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네요. 예, 탈북자들이 3만 3천 명이가 되는데 그만큼 정도의 인구가 돼요. 미얀마인들. 지금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기자회견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 한국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보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소망을 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설 연휴지만 미얀마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방송하게 허락해주신 교육통방송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그게 저희가 감사하죠. 이거 그래도 명절인데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최유한 시사평론가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거 딱 하나인가요? 예, 앞에 또 방송했어요. 바쁘시네요, 역시. 예, 역시. 바쁘셔서 좋고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좀 제발 좀 미얀마에도 온전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를 좀 기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